안녕하세요, 닐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JDBC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오라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목록 페이지를 구현해 봤어요.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초기 버전의 목록을 구현해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구현할 내용은 일단 자산 페이지를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자산 페이지 구현해 볼 건데요. 이제 자산 페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목록 페이지에서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죠. 그럼 이 제목에 해당되는 자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로 이용하잖아요. 이때 이제 이 내용이 자산 페이지가 되겠죠. 저희는 이 페이지를 detail.jsp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파일을 detail.html로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목록 페이지 완성하기 전에 이 녀석을 먼저 구현해보는 이유는 일단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습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부터 저희가 좀 더 바람직한 코드를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 자산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자산 페이지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저희가 자산 페이지로 갈 때는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아직 구현하지 않았지만 이 목록을 클릭해서 이 주소 넘어왔을 때는 그 주소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detail.jsp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HTML인데 현재는 물음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쿼리 값을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id는 9 하면은 이 9번에 해당되는 id를 갖고 있는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 detail.jsp는 같은 페이지지만 id를 무엇을 전달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을 전달하면은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3번을 전달하면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id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보여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나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목록에서 클릭을 통해서 여기로 올 텐데 이 값을 어떻게 저희가 심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목록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while문이 있어요. 이 while문에서 이 td라고 하는 녀석이 제목을 나타내는 녀석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이퍼링크가 있죠. a 태그를 클릭을 하면은 이 주소로 가는 거예요. 주소로 가는 건데 이때 확장자가 이제는 html이 아니라 JSP로 바꿀 거고요. 이때 쿼리 스트링을 전달하기 위해서 물음표를 쓰고 id는 해가지고 이 공지사항에 대한 id 값을 전달할 겁니다. 이때 만약에 9번이라고 하면 9라고 쓰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목록이 이 whileloop에서 돌아가는 모든 목록이 다 9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목에 따라서 분명히 부여받은 i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9를 대신해서 이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복사했는데 붙여넣기 할게요. 괄호 블럭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죠? 이거를 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id는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숫자 하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id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이 페이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0을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고요. 이때 그 주소가 잘 지정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밑에 상태 바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브라우저 좀 닫았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시면은 왼쪽에 좀 보세요. 자, 마우스가 되면 여긴 4였다가 여긴 3. 이 앞에 번호 똑같죠? 여기는 1, 2, 여기는 1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JSP 페이지가 detail.jsp가 없기 때문에 클릭하면은 오류가 날 거예요. 이제 오류가 나지 않도록 detail.jsp를 준비하고 이 넘겨받은 id를 이용해서 이 id에 해당되는 게시글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오셔서 노티스라고 하는 그 폴더를 열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컨트롤 CV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녀석에다가 확장자를 JSP로 바꿀게요. 자, 바꿨어요.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열었을 때 한글이 깨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손대지 말고 Alt Enter 눌러서 인코딩 방식을 UTF로 바꿔야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누르고 Yes 누르고 이렇게 하면 살아나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복습하듯이.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다가 한글이 또 출력될 때 깨지지 않게끔 한글을 위한 지시자를 또 써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페이지에 가서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한 다음에 디테일로 오죠. 어때요? 기억이 다시 새로 생각나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행하면은 한글이 안 깨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리스트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가지고 이제 JSP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목록을 아무거나 클릭해도 페이지 나올 거예요. 다만 이 내용이 클릭한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클릭하면은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고 제듀실은 무엇인가가 클릭되면은 제듀실은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detail.jsp의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오른쪽에다 두고요. 이 목록을 구현했던 녀석은 왼쪽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도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필요하죠.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코드 블록 자체를 제가 복사할 거예요. 복사한 다음에 이쪽 위에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어때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도 무방하죠. 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만큼 이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니까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티스 목록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웨어절에서 id는 해가지고 여기서 특정 id에 해당되는 게시글만 가져오는 걸로 한정한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있는데 임포트 구문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다 대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임포트 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죠. 그럼 위에 임포트 구문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네들도 그렇게 할 텐데 왼쪽 보면 임포트 했던 내용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건데 그래서 복사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겠죠. 자, 됐어요. 이것마저도 복사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도 없고요. 자, 이거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맨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이 클로즈 복사합니다. 오른쪽도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똑같이 해놓고 복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복사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자, 어때요? 거의 흡사하죠, 그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나씩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달라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id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 텐데요. 일단 물음표를 두고요. 여기서 이제 이 채워야 할 값이 뭐냐면은 쿼리 값에 있는 id 값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id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int 해가지고 id를 넘겨받을 겁니다. 이때 request라는 녀석이 필요하겠죠. get 점 찍어서 get 파라미터. 자, 여기서 우리가 넘겨받는 id를 여기다 쓸 거고요. 이때 id는 문자로 전달되는데 정수에 담을 수 없으니까 정수형으로 바꿔야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형 바꾸고 이 id를 여기다 꽂아 놓을 거예요. 자, 꽂아 놓을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물음표를 안 쓰고 여기다가 id 이렇게 해도 되고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음표를 쓴 다음에 이 물음표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 물음표 형태의 값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따로 있죠. 그게 우리가 prepared 스테이트먼트라고 했는데 prepared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실행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데 prepared 스테이트먼트로 하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이걸 생성할 때는 이렇게 생성합니다. prepared 스테이트먼트 하는데 이때 쿼리문을 넘겨받아요. 넘겨받아서 쿼리문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실행할 때는 미리 준비한 쿼리문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빼줘야 돼요.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prepared는 여기서 미리 쿼리문을 준비하는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준비한 다음에 실행할 때는 그냥 실행만 하면 돼요.
미리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거죠. 쿼리문에 물음표가 있어서 그 물음표를 채우기 위한 능력이 포함된 거예요. 자, 이 id 값을 여기다 추가할 때 복잡하게 기존처럼 덧셈 연산자 같은 거 쓰지 않고 이거 그냥 물음표로만 깔끔하게 두고 여기 와서 st 점 찍으면은 그 물음표에 해당되는 녀석에다 값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id는 정수형이니까 set int 해가지고 값을 채울 건데 그게 자, 이 쿼리에서 물음표 하나인데요. 이 하나가 어쨌든 1번째니까 여기 파라미터 인덱스에다가는 1번째 물음표에다가 값을 id를 꽂아 놓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쿼리문에 해당되는 그 녀석을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죠. 그러니까 준비해 놓고 준비한 다음에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execute 쿼리를 실행할 건데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 리저셋에는 이것을 실행한 결과가 이제 서버 쪽에 만들어지고 걔를 가져오겠죠. 자, 그럼 실행된 결과가 서버 쪽에 있는데 그 서버 쪽에 있는 실행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리저셋의 기능을 이용해서 레코드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죠. rs 점 찍으면은 nex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서버에서 레코드 하나를 가져오게 되겠죠. 예, 다음 레코드를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리저셋이 갖고 있는 공간에 레코드 하나 적재가 될 것이고 이제 그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저희 그 메인 부분에 저희가 자, 여기서 제목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출력을 위한 그런 코드 블럭 하나 집어넣고 여기서는 리저셋에서 get에서 스트링으로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타이틀을 꺼내오겠죠. 자, 타이틀을 꺼내와서 여기다 출력하고요. 이 리저셋이 가지고 있는 레코드에서 타이틀 하나를 꺼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작성일이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해서 작성일이니까 작성일에 해당되는 레그 데이트를 그리고 이 자료형은 데이트형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작성자 자, 이거는 write id를 자, 그리고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히트 자, 그리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은 첨부한 파일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인데요. 이 컨텐트는 이 td라고 하는 녀석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td라고 하는 녀석의 안쪽을 다 지우고요. 자, 이쪽에다가 이 안쪽에다가 자, 이거를 컨텐트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여기 잘 꽂아 놓은 거예요. 자, 실행할 때는 여기서 실행하면 안 되고 목록에서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목록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F10을 눌러서 자, 실행을 합니다. 됐어요. 이제 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할 겁니다. 자, 위에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목 그대로 선택한 내용이 나왔죠. 다시 뒤로 갑니다. 자, 이걸 클릭합니다. 자, 제목치도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목록을 누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록 페이지로 가야 되니까 클릭한 목록 페이지 가야 되겠는데 클릭. 자, 이게 HTML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목록을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JS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HTML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수정할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오셔서 목록 페이지에서 자세한 페이지로 갔는데 자세한 페이지에서 목록을 나타내는 하이퍼링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목록에서 HTML 하고 있어요. 이거를 JSP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일단은 저희가 고칠 건 다 고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세한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